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영상, 조금 전문적인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새 선생님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론이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위한 책이에요. 조금 쉽게,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한국어 문법 교육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책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만든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반의 관계는 이 책의 내용이고요. 보통 반의 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의 어라고 하면 꼭 단어만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다, 오다, 살다, 죽다 이런 단어만. 하지만 반의 관계는 단어와 문장까지 포함하는 의미예요. 비가 와요. 비가 오지 않아요. 이런 문장에 반대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저는 반의어라는 개념보단 반의 관계라는 개념,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의어는 실제로는 종류가 다양해요. 그 중에 상보 반의어라고 해서 두 단어 사이에 다른 개념이 없어서 항상 반의 관계가 성립하는 이런 관계를 상보 반의어라고 해요. 남자, 반대말 여자, 죽다, 살다, 합격하다, 불합격하다, 기혼, 결혼한 사람, 미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반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활용이 쉬워요. 왜? 하나의 단어만 알면 반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반의 관계를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등급 반의어라고 하는데요. 길다, 짧다. 우리는 초급에서 이 길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짧다를 공부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길다? 길다? 길다인가요? 길다인가요? 짧다인가요? 자,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확한 의미로 길다의 반대말이 항상 짧다라고 할 수 없어요. 어느 것이 짧은지 어느 것이 긴지 정확한 개념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당 초급에서 배우는 이런 등급 반의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반대말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만 저는 이렇게 반대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도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초급 학생들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반의 관계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말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실제 반의 관계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100% 반대 관계는 지
않다와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지 않다, 반대말은 죽다. 그럼 살다와 죽다는 반대말인 거예요. 죽지 않다, 반대말은 살다. 조금 죽다, 조금 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100% 반대 관계가 존재하는 단어는 지 않다와 결합했을 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지 않다가 항상 짧다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다, 아주 짧다, 조금 길다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서 반의 절대적인 반대 관계로 정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 길다, 짧다처럼 춥다와 덥다를 반대되는 단어로 배워요. 그런데요, 고급으로 갈수록 다양한 단어를 배우면서 춥다와 덥다 사이에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울 거예요. 정확한 의미로 지 않다를 썼을 때 오늘 춥지 않다가 항상 오늘 덥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춥다와 덥다를 반의 관계로 제시하면 안 돼요. 춥다, 쌀쌀하다, 선선하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춥다와 덥다 사이에 다른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춥지 않다라는 건 쌀쌀하다, 선선하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덥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의 관계로 설정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관계 반의어라고 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반의어들이 있는데 이 또한 100%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 아내, 신랑, 신부가 항상 반대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결혼한 사람의 생각에서는요, 아내의 반대말은 남편이 아니고 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다른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의 반대말은 아내의 입장에선 나와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상부반의어라고 해서 기혼, 미혼 정말 정확하게 100% 반의 관계로 생각했던 이런 단어들도 세상이 변하면서 결혼을 하고 헤어진 사람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기혼의 반대말은 이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혼의 반대말은 다시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돌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의 관계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벗다, 옷을 입다, 옷을 벗다, 신발을 신다, 벗다, 장갑을 끼다, 벗다, 모자를 쓰다, 벗다처럼 하나의 단어가 많은 반의어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입다와 벗다가 항상 반대예요 라고 말을 하면 다른 단어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의어를 제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또 책의 이름을 쓰다. 자, 여러분, 쓰다에 반의 관계를 가지는 단어는 없어요. 책의 이름을 쓰지 않다처럼 부정 표현밖에 없어요. 노래를 하다, 노래를 하지 않다. 운동을 하다, 운동을 하지 않다. 이렇게 모든 단어가 반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의어를 한국어 교육에서 항상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모든 단어에 반의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리하면 100% 반의 관계가 성립하는 단어는 많지 않아요. 반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가끔 하나의 단어와 다양한 단어가 반의 관계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단어가 반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반의어예요 라고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